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서 지출은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컨슈머 인사이트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관광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관련한 내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신이 보급돼도 해외 직항표는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관광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관광청이 새해 첫 키아오라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1월 20일 진행합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집콕 여행 꾸러미 출시했습니다. 테마여행 10선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으로 나눠서 선보였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반려동물 탑승 혜택을 확대합니다. 가장 태국적인 것을 찾아라. 태국관광청이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합니다. 필리핀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여행지 2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 특가 프로모션 선보였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1월 20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수요일자 순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조금 많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반토막으로 떨어진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지난 7월 최저점 찍고 다시 아주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거리보다는 아무래도 근거리부터 변화가 일기 시작하는데요.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이죠.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주례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자, 먼저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2016년의 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7월 이후에는 아주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역별로는요, 남태평양, 그 다음에 유럽 관심도는 2019년까지 매년 50% 수준을 기록하며 한국인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혔으나 지난해 각각 33%와 29%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장거리 지역은 유럽 쪽이나 미주 지역인데 그쪽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좀 저조했고,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캐나다의 관심도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분의 3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아시아권 여행지는 2016년 이후 다이나믹한 변화가 좀 관찰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중국은 사드 갈등, 일본은 노재팬, 홍콩 마카오는 시위 사태가 있었죠. 여파로 관심도가 급락했지만 동남아시아 인근 지역 약세에 따른 반사 효과와 항공 증편에 힘입어서 아시아 최고 여행 관심 지역이 됐지만 코로나19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사항 하나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일본이 연초 대비해서 유일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노재팬에 대한 좀 분위기가 많이 조금 수그러들긴 했죠. 그죠?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2020년 월별 관심도는 7월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12월 관심도는 평균 19%로 7월 대비 6%포인트 올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코로나19 영향을 미치기 직전인 1월과 가장 최근인 12월을 비교해보면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청정 또는 휴양 여행지인 남태평양 관심도는 13%포인트 감소한 반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럽과 미국, 캐나다는 각각 감소했다. 그래서 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휴식 위주의 여행 트렌드가 많이 좀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요. 이제 관련해서 여행 관련해서 그 관심도도 또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도도 높아가고 있긴 하는데, 이제 경제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이제 여행 관련한 말고 또 다른 분야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체감 경기 조사를 한번 여기다 비춰봤어요. 소비 지출 전망 지수는 12월 평균 79.2래요. 그래서 1월 대비 11.4점 감소한 반면 여행비 지출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게 같은 기간 51.8로 32.6점이나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한 절반 조금 못 미치게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경비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하는 지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걸 파악해 보니까 한 절반가량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행은 많이 가고 싶으나 경제활동에 좀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여행비 지출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표랑 내용들 저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월 21일이죠. 오후 2시부터 2021년 관광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한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어요. 관심도가 꽤 높더라고요. 조회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을 그때는 저희가 안내사항만 보고 저희가 알려드린 거고 미리 오늘 관련 부처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설명회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 역시 저희 홈페이지 그 텍스트 뉴스 보시면 표로 정말 자세하게 해놓고 관련한 사업의 그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저희가 실어놨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데 어떤 내용들 들어가는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 지원한 내용, 입주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랑 법률, 특허, 재무 등 전문 상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이런 내용들이 다뤄질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관광기업 주요 사업 목록들 자세하게 저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보시면 나와 있고 사업별 담당 부서 연락처도 저희가 실어놨습니다. 지원 주요 사업은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표로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할 거예요. 그죠?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뉴스 하나 몇 개 간추려서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2020년 전세계 한국 여행객이 20년 전으로 퇴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조금 관심을 가져볼 게 이제 한국여행 데이터 조사 기업에서 뭐 조사한 거 나왔는데 여기 이제 그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백신이 널리 보급되더라도 해외 직항표는 줄어들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뭐 이런 것들 많은 대형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파트너에게 훨씬 더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항공사들 간의 허브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그리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소 일리가 있는 전망이자 분석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뉴스 중에서 베트남 얘기인데요. 베트남의 최대 규모 그러니까 베트남의 최대 규모 공항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첫 삽을 떴대요. 호치민의 국제공항. 그래서 굉장히 큰가 봐요. 5일 착공했고 2025년에 완공 목표. 그래서 2040년까지 1억 명 수용 가능하도록 뭐 활주로 4개, 여객터미널 4개 설치할 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관광객도 그렇고 또 무역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베트남이랑 교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항이 뭐 큰 공항이 생긴다니까 아무 축하드리고 좀 더 편해지겠죠. 여러 가지로. 예. 다음 소식, 뉴질랜드 관광청이 올해 처음으로 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클랜드 와이해케 섬 테마로 2021년 새해 첫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자,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있죠. 그래서 관광청 그러니까 뉴질랜드 관광청의 트레이드 홈페이지 여기랑 카카오 채널 통해서 교육 영상과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텍스트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여기 URL 통해서 사전 등록하시면 되고요. 등록 완료 시 클래스 참여 링크를 이메일로 전해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특히 뉴질랜드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업계 관계자분들이나 우리 또 이제 담당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이렇게 스터디 해봐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예전에 이제 미국 관광청, 캐나다 관광청, 주요 관광청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정기적으로 1년 풀 스케줄을 잡아서 이른바 뭐 통칭 스페셜리스트 과정 해갖고 그런 걸 많이 했었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또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빨리 이런 것들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문체부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테마여행 10선 토대로 해서 집콕 여행 꾸러미라는 온라인 상품을 출시했대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랜선 여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국인 대상용과 외국인 대상용으로 해서 이렇게 선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국인은 6개, 외국인 대상은 9개 해서 이른바 집콕 여행 꾸러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마 여행 10선 요거 10선 돼 있는데 요거 있죠. 여기 통해 갖고 이제 한 거고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집에서 근데 랜선 여행을 국내 여행을 랜선으로 즐긴다. 요거는 조금 그죠? 이른바 히트 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 우리가 갈 수 없는 해외는 랜선 여행이 그래도 좀 관심이 가긴 하지만 국내 여행 랜선 여행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우리도 반려견 요즘에 많이들 키우시죠. 근데 요즘에는 또 많이 좋아져서 호텔 같은데 숙박할 때도 그렇고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반려동물 많이 또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가 또 많이 늘어나서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장애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티웨이 항공이 반려동물 관련한 서비스를 좀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티펫 서비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답니다. 반려동물이 기내 탑승할 때 반려동물의 기념 탑승권을 함께 발권해 준대요. 그러니까 동물의 탑승권도 있는 거야. 기분이 괜히 좀 남다르잖아, 그죠? 반려동물과 함께한 추억의 탑승권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연출 사진과 영상 자료 또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대요. 예. 반려동물을 동반한 탑승객은요 혜택 또한 또 늘어나는데 우선 펫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서 반려동물 저자극 기능성 브랜드 하이포닉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여기서 제공하는 15,000원 상당의 뭐 트래블 키트 뭐 이런 것도 주고 쇼핑몰 할인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전용 스탬프 쿠폰을 발행해서 반려동물이랑 함께 탑승했을 시 스탬프를 찍어두어서 요거 이제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으로 도장 찍어서 몇 번 하면은 여기 있구나. 스탬프 2회 적립하면 티웨이 항공 반려동물 승무원 스카프를 제공하고 스탬프 4회 하면은 35,000원 상당의 또 키트 세트, 6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소진할 때까지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 항공편 출발 하루 전까지 홈페이지와 예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티웨이 항공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거 반려동물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제주도도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 분들도 이렇게 제주도 같은 거 여행 갈 때 이렇게 참 이렇게 좀 마음에 일단 심적인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면 좀 부담 없이 또 이렇게 재밌는 경험도 하고 또 반려동물을 위한 티켓도 발권해 준다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LCC들의 이 아이디어가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아이디어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한 주간의 중반이 됐습니다. 수요일자였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열심히 또 준비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